자, 녹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일요일 국정연설 관련주 총정리라는 주제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연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맞게 관련주,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또 주식에 목매달고 있는 또 전업 투자자, 그리고 직장인분들, 사업자분들, 당연히 주식을 하는 투자자라면 이번 일요일 국정연설에 관련된 종목들은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심주로 무조건 봐야겠죠. 자, 이거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대국민 연설, 그리고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국정 운영 구상 공개, 이 주제입니다, 회원님. 그래서 국정 운영 구상 공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용 내려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대국민 연설, 국정 운영 구상 공개 해서 그 2년간 앞으로 국정 운영 구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벌써 3주년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남은 겁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건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흔히 말해서 정책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정책 관련주들을 총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자, 여기에 맞춰서 또 2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투자의 촉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투자를 활성화시킬 건지, 그리고 밑을 보면 첨단 기술 육성 방안, 그리고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방침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목을 반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절감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대화 직접 소통 제한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만 오케이 해준다면 저는 다시 재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금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도 추가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분위기도 그렇고 남북경협주 제가 공개 추천주로 말씀을 많이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난티는 또 제가 바로 이날이었죠. 이날 또 바로 직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제 급등 나오고, 그리고 오늘은 또 무려 12%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매일 7시 30분 아시죠? 매일경제 TV 방송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다시 한번 공지 드리면 매일경제 TV 매일 7시 30분 네, 매일 장보는 남녀라는 코너를 통해서, 단독 코너입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를 통해서 이제 그날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가 이제 아난티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간에 아주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매일 장보는 남녀 늘 보시죠? 매일 장보는 남녀 늘 본다 7번 한번 눌러보세요. 매일 장보는 남녀 늘 본다. 그 동시간대에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동시간 최고 시청률입니다. 지금
코너는 시작한 지 5년 되었고요. 굉장히 장수 코너예요. 예, 코너 시작한 지 5년 되었고, 시작할 때는 시간이 7시 30분이다 보니 별로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워낙 이제 종목이 잘 맞고 하다 보니 지금은 전 방송사 경제방송 통틀어서 그 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우리 인디에프도 오늘 아까 2시 40분에 종가 베팅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서 현재는 지금 또 수익 좀 크게 나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늘 종가 베팅 하는 거 아시죠? 자, 종가 베팅 아까 2시 41분에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런 그 내용을 실제로 그 추천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문자 내역입니다, 회원님. 네, 문자 내역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2시 40분에 문자 보내드렸죠. 비중 10%. 일요일 국정연설 개성공단 재개 관련해서 요 자리에서 드렸고, 일단 뭐 안 팔았어요. 지금은 일부 좀 추가 슈팅이 크게 나와서 비중이 좀, 제가 이제 10%를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 VIP 회원님들 그 제 리딩대로 안 하고 뭐 한 비중 30%, 어떤 분들은 50% 이렇게 아침에 그 오후에 들어가신 분들 또 계세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 좀 추천하자마자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맞춰달라고 해서 그런 분들 일부 차익했고요. 그거 말고는 아직 차익 실현 사인은 안 나갔습니다, 인디에프. 그래서 2220원, 2260원 요 자리 정확히 40분에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9.3%, 9.03% 마감을 했습니다. 아난티나 이런 종목들도 늘 뭐 우리방 어제도 매매를 했고 이런 거 당연히 매매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 개성공단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보면은 이제 3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보통은 2년이 남는다고 하면은, 그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정 지지도는 보통은 집권 초기에 반짝 상승했다가 뒤로 갈수록 조금씩은 떨어지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지금까지. 레임덕이라고 하죠, 형님. 그래서 집권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 관련주들, 정부 정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의 공약주들, 이런 종목들은 집권 후반기 갈수록 좀 탄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이번에 총선을 계기로 워낙 지금 야당 압승,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우리나라 뭐 저는 정부 관련해서 뭐 특별히 지지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응을 잘한 거는 팩트입니다. 명백한 사실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존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보다 대응을 잘했어요. 우리나라 아주 잘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미국이나 선진국보다 일본, 미국, 유럽 선진국이라 불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금 지지율이, 그리고 국정 지지도가 지금 70%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그 역대 정부 통틀어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도 뭐 남북경협주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약 관련주들 뭐 공공 와이파이 그리고 디지털 뉴딜 정책 일자리 관련주 제가 뭐 알서포트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죠. 이런 그 일자리 그죠?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 대장은 남북경협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취임했을 때부터 남북경협에 대한 워낙 또 강한 또 비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종목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브로 코로나 관련주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서브로 얘기를 할게요. 코로나 관련주는 지금 우리가 이제 왜 봐야 되냐. 지금 오늘도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코로나 관련주는 지금 용인의 확진자가 지금 전파자가 지금 벌써 이 용인 확진자로 인해서 15명이 나왔는데 지금 그 이동 동선을 지금 확인 중이고 그리고 추가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 확진자가 주말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일반 지금 대기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주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포지션을 많이 들 거고요. 코로나는 두 번째 서브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준비됐다. 7번 한번 눌러보세요. 자, 준비됐다. 7번. 자, 준비됐다. 7번 눌러보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일요일 국정연설 관련주, 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 관련입니다. 네. 자, 준비됐다. 7번 다 눌러보세요. 7번. 네, 좋습니다. 자, 내용 그러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 대국민 연설 관련주입니다. 무조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정부와 맞서지 마라. 정부와 맞서는 거는 안 됩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주식시장의 진리입니다. 진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부 정책과 다른 게 지금 뭐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원전.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 산업을 굉장히 안 밀어주고 있죠. 이걸 지금 친환경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두산그룹, 이런 두산그룹은 요즘에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주가 18,000원에서 지금 얼마예요? 네, 3,900원. 18,000원에서 4,000원까지. 도대체 이게 몇 토막이 난 겁니까? 반의 반 토막도 더 났습니다. 그죠? 원전 관련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전력도 보시면 2018년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선다 얘기 나올 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자, 한국전력도 원전의 가장 원가가 싼데
전기를 생산하기에. 그러나 이 원전 산업이 점점 축소가 되다 보니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가 낮아지면서 계속 돈을 엄청나게 잘 벌다가 어떻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적자가 크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조금 흑자 전환은 가능하다 보이는데 어찌됐건 이런 그 정부 정책과 반하는 종목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죠. 정부 정책과 맞서면 안 됩니다. 정부 정책과 흐름과 같이 가야 됩니다. 정부 정책의 흐름과 같이 가야 됩니다.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네? 강물이 이쪽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내가 노를 저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힘듭니다. 어떻게 가는 게 빨라요? 이 강물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당연히 빠르겠죠. 네. 정부 정책은 그 국가의 흐름은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부 정책과 흐름과 같이 가라고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회원님. 결국은 아난티나 또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이 전부 정책주 아닙니까? 남북경협.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일요일 국정연설, 대국민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자, 먼저 첫 번째로 당연히 남북경협주가 1순위죠. 남북경협주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본다면 첫 번째가 철도 연결입니다. 철도 연결. 여러분들 이번에 정부 여당 승리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뭡니까? 가장 먼저 나온 얘기. 남북철도 다시 연결하겠다 라는 겁니다. 남북철도 다시 재추진하겠다. 정부 여당 압승하자마자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그쵸?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실 때도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작은 정부입니까? 큰 정부입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는,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만 건드리는 것을 작은 정부라고 하죠.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경제 공부하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거의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르게끔 최소한의 울타리만 쳐준다는 거죠. 법적인 울타리.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고, 지금 정부는 그렇진 않죠. 지금 정부는 큰 정부를 추구합니다. 큰 정부. 정부 주도 하에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책주가 그 어느 보수 정부보다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주식으로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 가뜩이나 이번에 정부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철도 연결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큰 정부에서는 공약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 경협주 안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개성공단 2천만 평입니다. 개성공단 2천만 평. 이것도 공약사항에 들어가죠.
이것도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어떤 것들이 다뤄지겠습니까? 얘기는 뻔해요. 취임 초기에 공약했던 내용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많을 겁니다. 그러면 철도 연결은 이미 추진한다고 했고, 개성공단 얘기도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입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연설에서도 저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개성공단 관련주 뭐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오후에 이거 매매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익 중입니다. 이제 아까 문자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좋은 사람들, 자 차트 볼까요?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인디F VIP 종목 저점에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자리 좋죠. 자, 그 다음에 재료, 인디F랑 좋은 사람들이 대장주예요, 회원님. 꼭 기억하세요. 두 개가 대장주고,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는 조금 후속, 아니면 인디F랑, 조인수님, 인디F랑 좋은 사람들이 거의 뭐 20% 상한가 가야 그때 비로소 수급이 들어오는 JST나 이것도 개성공단 관련주는 맞습니다. 근데 수급이 강하진 않아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 다음에 재룡산업, 이것도 당연히 개성공단 관련입니다. 그리고 재룡전기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개성공단 관련주예요. 그리고 인지컨트롤스, 이것도 개성공단 관련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회사가 인지개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방금 얘기했었던 재룡산업, 재룡전기, JST나 인지컨트롤스는 조금 소외주예요. 개성공단에서도. 개성공단 관련주는 무조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인디F랑 그리고 좋은 사람들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성공단은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정부정책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바로 철도입니다. 철도는 이미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미 방송에서 공개 추천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당연히 수익 중이실 거예요. 푸른기술, 그쵸? 푸른기술 제가 또 생쇼에도 넣었고,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 프로그램에선 안 한 티, 푸른기술은 생쇼. 아무래도 최선호주는 매일 장보는 남녀로 들어갑니다. 왜? 간판 코너이기 때문에, 제 단독 코너고, 그죠? 그래서 푸른기술 명실상부 대장주입니다. 대하TI보다 더 강해요. 대하TI 오늘 3.64, 푸른기술 오늘 6.55, 그죠? 푸른기술, 저는 이 철도 관련주, 철도가 일단은 섹터별로는 대장인데 어찌됐건 푸른기술 오늘 종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도 오늘 남북경협주가 대부분 보면은 오후에 좀 수급이 크게 들어온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후에 좀 크게 들어왔어요. 오후에. 자, 아난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좀 무거운 종목 대형주인 현대로템도 오후에, 비교적 오후에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오후에 또 매수한 인디F 제일 셌습니다. 오늘 개성공단. 당연히 그러니까 VIP 회원님 드렸겠죠. 그 다음에 화성밸브도 제가 또 매일 장본담요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죠. 매수하신 분들은 다 수익 중이실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오후에 좀 수급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철도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그 푸른기술 그리고 뭐 대하TI 정도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푸른기술이 대장입니다. 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테마주에서 내가 대장이다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수급이 좋으면 그게 대장입니다, 회원님. 가장 수급이 좋으면 그게 대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푸른기술이 6.55%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 남북경협주 안에서 철도 관련주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죠. 그러나 이 종목은 오늘 2.78%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시총이 크다고 대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됐건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남북 통일에 염원을 담아서 투자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뭐 이렇게 통일이 된 다음에 어떤 뭐 통일을 굉장히 지지하거나 그렇게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디에프나 이런 거를 들어가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뭐 통일을 염원해서 이걸 들어갈 거야? 아닙니다. 지금 정부 정책 기조에 맞고 단순해. 우리 VIP 회원님들 수익 내드리려고. 그죠? 예. 이거밖에 없어요. 이유는. 예. 수익 내기 위해서 추천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 아난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돈 벌려고.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날 것 정확히 그 이유에 대해서 까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원님.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제일 강한 종목으로만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급이 제일 좋은 걸로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대장주는 그 섹터 안에서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가장 수급이 좋고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 그 이유 하나면 되는 겁니다. 딱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우리가 가장 대섹터로 남북철도 그리고 개성공단 얘기했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산 관광.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 남북철도나 금강산 관광이나 그 다음에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도 그런 부분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 너무나 요원해요. 너무나 요원하고 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전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각기 50년 넘게 다른 정부에 의해서 다른 지도층에 의해서 살았는데 이게 합쳐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그거를 좋아할까요? 네, 통일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도 지금 당장의 통일을 원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북한의 목적은 하나예요.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힘듭니다. 굉장히 경제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거는 일단은 북한 내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이 원하는 핵 개발도 몰래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도층의 일반 시민들도, 북한 인민들도 어느 정도 돈이 돌고 시장 경제가 살아나야 지도층의 강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한도 북한의 지도층을 건들지 않으면서 돈이 돌 수 있는 게 결국은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금강산 관광 하나 열어주고 여기서 돈을 유치하고, 개성공단으로 인력을 제공해서 여기서 돈을 벌고, 그쵸? 그리고 남북철도로 유라시아 뭐 횡단,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자원을 우리나라로 갖고 오는, 여러분들 러시아가, 자 이렇게 북한이 있다 그러면 여기 러시아죠. 여러분들 러시아 하면은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까?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어요? 네, 없어요. 우리나라 하면 삼성, 그래도 뭐 현대, LG 이런 회사들이 떠오르는데, 러시아 하면 대표적인 기업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러시아는
천연 자원으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러시아는 천연 자원으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먹고 사는 국가예요. 그 러시아가 이번에 유가가 폭락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러시아가 유가가 폭락하면서 갑자기 국가가 흔들리니 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금을 팔아서 국가 유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러시아는 유가가 상승할 때 금을 매입하고 유가가 또 떨어지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금을 팔아서 국가 재정을 채웁니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금도 가격도 보통 세계 경제에서 세계 시장에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제가 알려드리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철도 연결이나 아니면은 가스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계속 가스를 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 막혀 있잖아요. 대북 제재로. 그래서 러시아 가스관을 연결해서 북한은 여기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북한을 관통해야 되니까.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철도를 연결을 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를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간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어떤 물자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석탄이나 이런 천연 자원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토지 이용료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굳이 북한 입장에서는 정권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굳이 통일을 해가지고 뭐 민주주의 들어서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가만히만 있으면 건강만 이상 없으면 30년 50년을 통치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 열어줍니까? 지도층을 다 오픈할 이유가 없죠. 그냥 단순히 금강산강과 개성공단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 가스관을 통해서 돈만 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북한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유독 강한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나중에는 뭐 50년 후, 몇십 년 후에는 이런 그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뭐 통일이 되건 뭐 그거는 뭐 모르겠으나 지금은 최소한 정권 유지를 하는 선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찾을 겁니다. 제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7번 한번 눌러보세요. 남북협력, 경제협력, 대북 관련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한다. 7번. 제가 여러분들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 단순히 무슨 남북경협 하면 뭐 통일이 되면 대박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들이 요즘에 금강산 강강. 그죠? 그리고 철도, 그리고 오늘 개성공단까지 강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북 관련주들은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정책 기조연설 관련해서 우리가 또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회원님, 자, 먼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남북경협주는 일단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일자리 창출. 여러분들 지금 월 실업급여 신청이 역대 최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역대 최대예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건 뭐 실업급여 주다 고용보험료 엄청나게 더 오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실업급여가 지금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거를 또 지금 이용해 먹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1조 원이 나가요. 지금 실업급여로. 지금 그 3월 달에 구직급여 지급액이 거의 뭐 1조 원, 거의 9천억 가까이 되니까 곧 1조 원 돌파하겠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자리, 우리나라 걱정입니다. 자, 이거를 정부도 잘 알겠죠? 이것도 정부가 잘 알 겁니다. 당연히. 지금 일자리가 큰 문제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그 정부, 지금 기업들이 이게 고용이 강화가 되다 보니, 그죠? 고용 강화. 함부로 못 자르죠? 그러다 보니 아예 기업들이 사람을 잘 안 뽑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 함부로 뽑아놓으면 자르질 못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고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공개 채용 많이 안 하잖아요, 이제. 수시 채용, 그리고 경력직 위주로 많이 뽑고 있죠. 그래서 고용이 강화되면서 아이러니하게 현재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상장사들 기준으로 본다면 보통 뭐 상장사들이 동네에 뭐 삼겹살 집도 아니고 바로 이런 타격이 오진 않죠.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것도 있고 기존에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작년부터 있었겠죠. 그래서 1분기는 여러분들 1월, 2월, 3월이죠. 그래서 이 1월, 2월, 3월은 비교적 선방을 했습니다. 비교적 선방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2분기죠. 2분기는 4월, 지금 현재 5월, 그리고 6월 달입니다. 직접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좀 타격을 받을 걸로 보기 때문에 기업들이 뽑질 않아요. 이거를 정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흔히 말해서 단순히 뭐 공장에서 생산 인력을 뽑는다든지, 그죠? 공장의 생산 인력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게에서 뭐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다든지 이런 인력들은 지금 굉장히 씨가 말랐죠. 뽑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부도 알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디지털 뉴딜 정책이죠. 일자리 정책. 여기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그냥 뉴딜 정책이 아니에요. 디지털이 붙어 있죠. 디지털. 말 그대로 직접 가서 생산직을 뽑는다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그리고 재택근무. 이런 인력을 늘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포토샵 아니면 뭐 유튜버 편집자 이런 것들은 굳이 출근을 안 하더라도 유튜버 편집자, 여러분들 이런 거 요즘에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편집자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 영상 편집해주는, 예를 들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뉴딜 정책은 이런 그 새로운 일자리를, 기존의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이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보면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알소프트 이미 뭐 급등 나오기 전 이것도 매일 장본남녀에서 한번 다뤄드렸었죠. 이날이었을 거예요. 다음날 다다음날 초급등을 했습니다. 알소프트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주 아닙니까? 그죠? 특히 디지털, 뉴딜, 재택근무 관련주. 그죠? 왜? 자, 이 종목은 알소프트는 화상회의 그리고 원격회의 관련해서 국내 1위, 일본 1위, 전 세계 5위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선호주로 뽑히는 종목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도 전부 왜 이렇게 잘 가냐 하시겠지만은 이런 정부 정책과 묶여 있다 보니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다가 안 된 게 있어요. 바로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격 진료라 하면은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 동영상을 통해서 화상 전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화상 전화를 통해서 집에서 진료를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AS를 받거나 직접 그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물어볼 때 굳이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뭐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화상 전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코로나 증상이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지하철을 갈아타고, 그죠? 지하철을 갈아타고 버스 한번 갈아타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하철과 버스에서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직간접적인 잠재적 확진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에서 메르스 때도 이 원격 진료를 좀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했었었는데 이게 뭐 좀 흐지부지 됐었어요.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정부 바뀌고 나서 흐지부지 됐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진료에 대한 이 수요 그리고 니즈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즘에 이 관련주들 맞습니다. 유비케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종목은 많아요. 종목 많아요. 이제 뭐 몇 개만 보면은 자, 유비케어 그다음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렇죠? 이런 종목들 추가 급등 나올 수 있어요. 뭐 다음 주에도 VIP 방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트컴퓨터, 그쵸? 이런 종목들이 전부 원격 진료 관련주입니다. 인성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한번 원격 진료 이슈로 떴다가 한참 뭐 관심에서 멀어졌었는데 이때 2016년도에도 이렇게 수급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이때도 원격 진료 얘기 나왔을 때거든요. 2016년 메르스 전후로.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멀어졌다가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코로나 이슈로 다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 관련된 얘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 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하시죠.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정부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정말 잘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의료 쪽으로 대응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너무나 잘했어요.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그 코로나가 다시 제2의 코로나가 다시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국가들이 이제 이런 거에 이 코로나 예전에 이제 과거에 흑사병 때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나 병으로 이렇게 많은 그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게 처음이에요. 특히 근대화 사회 이후에 전 세계가 이렇게 이슈가 된 게 처음입니다. 특히 뭐 주식 시장이 생긴 이후로도 당연히 처음이겠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 증시를 흔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전혀 대응을 못했는데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했을 테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정부와 기업들이 이쪽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뉴딜, 뭐 디지털 일자리, 그리고 뭐 넷플릭스,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 그 전에도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조금 더 10년 후에 오거나 아니면 20년 후, 30년 후에 올 미래가 조금 더 빠르게 앞당겨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나요? 다 7번 눌러보세요, 회원님. 자, 듣고 계신 분들 다 7번 눌러보세요. 이해한다 7번, 동의한다 7번. 자, 이해하고 동의한다 7번 눌러보세요, 다. 이해하고 동의한다 7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원님? 자, 이해하고 동의한다 7번.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관련된 이런 그 디지털 뉴딜 정책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뭐 추가로 앞으로 뭐 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들 많이 나올 건데요. 저는 핵심은 뭐 얘기하려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부 정책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뭐 한 2시간 더 얘기해야 되는데 가장 그 대장으로만 좀 얘기를 했어요. 남북경협과 일요일날 대국민 연설, 남북경협과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여기에 따라서 원격 진료 화상회의. 그래서 재택근무 관련주들. 직접 출근해서 앞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일자리들은 정부도 알아요. 어렵다는 거. 늘릴 수가 없어요. 왜? 기업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늘립니까?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부도. 그래서 그런 뭐 공장 제조업 활성화 이런 얘기는 안 할 걸로 봅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자, 두 번째 주제예요. 서브 주제. 코로나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자, 먼저 최근에 좀 잠잠했었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한 또 오늘 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EDGC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뭐 상한가 도전도 하는 20% 넘는 급등세도 보였었죠.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자,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용인 확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용인 확진자. 현재 용인 이 확진자로 인해서 클럽에서 지금 현재 추가 확진된 오늘 기준으로 제가 아까 2시간 전에 봤을 때는 15명. 계속 10명 아래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10명 이상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선에 따라서. 지금 그리고 이 용인 확진자가 29살인데 또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굴지의 소프트웨어 회사 대기업에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 동료도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용인 확진자가 게이바 아시죠? 네, 게이바. 또 이태원의 게이바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지금 이 확진자를 이 접촉자를 걸러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약간 신천지처럼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타나면 내가 게이라는 것을 알려버리는 게 되는 거죠. 게이라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많은데 흔히 말해서 게이인데 그거를 나 게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커밍아웃 아닙니까? 예전에 홍석천이 이런 그 남자를 좋아한다 라고 커밍아웃을 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게이바에 가서 누구랑 접촉했는지를 지금 찾는 게 굉장히 난항이라고 합니다. 다 숨어 들어갔어요. 자기는 자발적으로 와서 내가 게이바 출입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게이라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확진자가 확정이 돼가지고 접촉자 확정이 빨리빨리 돼서 사전에 막으면 그 조기에 종료가 또 될 텐데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와서 뭐 안 갔다고 하고 하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가 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도 또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원님?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가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왔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이제 반드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 월요일부터 고3 등교가 시작되죠. 월요일부터 고3 등교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강원랜드 VIP 객장은 이제 영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학생들 중에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섹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면 등교 시작하면 코로나 테마주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완전히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1차원적인 생각. 완전히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등교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한 명이라도 학생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저점에서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먼저 첫 번째로 온라인 교육주겠죠. 이런 애들 저점에서 볼 수 있는 애들, 그죠?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메가임리도 그렇고 저점에서. 자, 그리고
뭐 애니능률 뭐 이런 회사들도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메가MD랑 YBM넷이 원래 제일 셉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도 있죠. 네. 뭐 이런 종목들을 당장에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점 나오면 급등주로 밑에서 들어가면 돼요. 네. 요거는 근데 제가 아마도 다음 주에 자리 나오면 VIP방에서 추천주로 매매할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몰라요. 저도 자리 언제가 될지 몰라요. 저점 나오면 급등 바로 직전에 살 겁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회원가입하셔서 전화하세요.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자리 나오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등교 관련해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 확진자 없이 간다면 이제 단순히 이제 등교하면은 우리가 관련주, 오늘도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 등교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를 보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튈 수는 있어요.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려요. 현대그린푸드 뭡니까? 식자재, 급식 식자재 관련주죠. 급식 식자재 등교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또 어떤 그 단순히 하루 이틀 뭐 한 10% 20% 단기 급등으로 먹겠다 하시면 당연히 수급 들어오는 걸 보고 접근하시는 거죠. 뭐 그냥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고 식자재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등교 관련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 추가 확진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그 용인 개 때문에, 확진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는 우리가 이제 꼭 보셔야 돼요. 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손소독제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눌려 있던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마스크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스크도 지금 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스크는 지금 수출이 좀 풀렸어요. 예전에 수출 못하게 막아놨었는데 지금 일부 수출이 풀렸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원래 마스크 수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서방 국가에서 총기가 소지가 되는 서방 국가에서는 마스크를 쓰면은 도둑, 범죄자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회적 풍토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잘 안 쓰게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웰크론, KM.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 또 수출 관련해서 뭐 하나 좀 얘기를 하자면 이 내용입니다. 예. 중국의 굴욕. 미국이 중국산 마스크 무더기 승인 취소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미세먼지하고 이제 이거를 걸러주는 게 95%를 걸러주어서 N95예요.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거의 N25, N30 뭐 이렇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그 미국에서 중국산 마스크에 대한 이 불신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조금만 풀린다면, 네, 그쵸? 그 좀 풀린다면 바로 마스크 관련주들은 급등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뭐 몇 개만 얘기했는데 제가 또 뭐 다음 주에, 그죠, 회복님 또 추가 추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전체적인 정책과
거의 여기 안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강의를 위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직접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안에서 거의 매매가 다 이루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강의를 위해서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장중에도 매매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그 중심 종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디에프 제가 개성공단 2천만 평 얘기했잖아요. 그죠? 개성공단 2천만 평. 자, 보시면 자, 실제로 VIP 회원분들 추천주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오늘 문자 내역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회원님. 인디에프 매수가 간단하게 보내요. 추천할 때는. 자, 보시면은 2220원, 2260원, 비중 10. 일요일 국정연설 개성공단 재개 발언 기대 종가 베팅. 그죠? 오늘 2시 40분에 보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종가 베팅으로 2시 40분에 보낸 건데, 그죠? 2시 40분이면 어딥니까? 진짜 딱 정확히 오후 급등 나오기 바로 직전에. 자, 여기서 보냈고, 그죠? 대박이죠.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자, 시간에 8.7 지금 안 팔았어요. 당연히 안 팔았고요. 월요일날 차익을 할 예정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한 5분 정도 가입을 하셨어요. 회원가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목 드린다고. 지금 시장의 중심 종목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종목을 그냥 머뭇머뭇 거리시다가 못 잡으시면 이런 종목 놓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 VIP 방은 월요일 그냥 다음 주 아침부터도 기분 좋게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상한가가 안 가더라도 이미 지금 현재 가격이 우리 방은 오늘 5%대에 이미 잡았기 때문에 현재도 한 4, 5%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만약에 보합으로 월요일날 시작하더라도 차익으로 일단 스타트를 시작하는 거죠. 한 주를. 그죠? 제가 이런 트렌드 매매에 굉장히 강하다. 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공투자후기 보시면 오늘도 목표 수익 달성했습니다. 그죠? 대표님 오늘도 마크로젠 또 잘 갔고요. RFHIC 편안하게 수익 내고 월요일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일이 정말 싫어지네요. 그죠? 지금 종가 베팅한 건 차익을 안 했기, 인디에프는 차익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투자 후기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차익을 해야 올라오는 거죠. 성공투자 후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다들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시는 게 휴일이 싫다고 하세요. 휴일이. 왜냐면 매일매일 요즘 매일 차익이에요. 매일 차익. 어제도 어제 4개 차익하고 오늘 2개 차익하고. 대표님과 함께하니 휴일이 싫습니다. 오늘도 2배 일당 벌고 쉬게 됐을 뿐입니다. 800만 원으로 매매하시는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매매. 지금 5월 달에 4거래일밖에 안 하셨는데 대박장훈마미님도 지금 150만 원 현재 수익 중이십니다. 그리고 뭐 조인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매매를 하시는 우리 VIP 회원님이세요. 시작한 지는 지금 한 달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뭐 아난티, 마크로, 녹시, 종가베팅, 인디에프 나머지 5종목 대표님 종가베팅, 인디에프 아예 여기다 써주셨죠. 지금 나머지 5종목 대표 중간 힌트 중에 단타로 맛있게 먹고 나옵니다. 주식은 센스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대박 수익. 그죠. 1년만 하면 강남 아파트 사겠습니다. 이분은 거의 이분 왜 강남 아파트가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투자 자금이 한 5억 정도 되세요. 이분은. 조금
우리 방에서도 투자 자금이 좀 크신 분이에요. 예.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좌 수익률을 한 그래도 1년 계좌 수익률을 100에서 200% 잡고 가시는 거죠. 그죠? 부자기현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성공투자옥이 뭐 일단은 인디F 차익하고 시작이에요. 제가 종가 베팅으로 인디F를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어차피 아침에 우리 VIP님들 계셔도 이거 인디F를 공개할 수 있는 이유가 아침에 어차피 차익 실현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방은 그 항상 말씀드리는데 좀 종가 베팅이 주력이에요. 네, 주력. 종가 베팅이 주력입니다. 종가 베팅은 2시 40분에서 늦으면 3시에 나갑니다. 미리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집중하시라고. 그리고 여기에 아침 단기 자리 나오면 합니다. 그리고 스윙이라고 하면은 1주에서 3주 매매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세 종목 추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거의 롤링으로 7개 전후 종목은 롤링으로 7개 전후를 제가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7개. 예, 그죠? 7개 전후. 종가 베팅은 거의 지금 거의 뭐 100개 들어가면 95개. 여기 나와 있는 성공투자옥이 대부분이 종가 베팅이에요. 예. 종가 베팅. 그래서 다음날 바로 차익하거나 아니면 다다음날 보고 차익하겠습니다. 우리 필구님 아난티 12% 코리아센터. 그죠? 예, 나머지 매도. 너무나 잘 됩니다. 요즘에 매매. 매일매일 거의 수익 내고 있고요. 여러분들 월요일 날도 다음 주도 이번 주 수익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매일 수익 오늘도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행복님 그냥 제가 얘기하면 안 믿으실 거죠? 제가 얘기하면 마케팅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VIP님 지금 계신가요? 네. 100개 들어가면 손절 몇 개나 하시나요? 우리 VIP님 지금 계시면 1번 계신 분들만 지금 100개 매수하면 대략 손절 몇 개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100개 들어가면 몇 개 손절하는 것 같아요? 100개 들어가면 예. 거의 100개 매수하면 지금 100개 매수하면 그죠? 예, 그죠? 10개 추천하면 손절 기껏해 한두 개예요. 그죠? 지금 자 맞다 우리 VIP님들 맞다 7번 맞다 7번 한번 눌러보세요. 10개 그래도 들어가면 한두 개 손절 그리고 8, 9개 차익 맞죠? 지금 네. 맞죠? 우리 아까 물어보신 해오름 디자인님 직접 VIP님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믿으시겠죠? 왜냐면 제가 직접 얘기하면 별로 신뢰가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VIP님들께 말씀해드린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니까. 다음 주도 저 자신 있습니다, 회원님.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입하시면 월요일날 종목 드릴 거예요. 월요일날 정확히 정책주 하나 그리고 5월 21일날 양회 종목 하나 코로나 관련주 당연히 드려야죠. 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리 물론 나와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요일날 가입하시면 종가 베팅은 무조건 하기 때문에 종가 베팅은 무조건 하나 종가 베팅은 무조건 한 종은 무조건 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또는 1주에서 2주 1주에 3주 정도 보유하는 스윙 이렇게 요거는 자리 나오면 그래서 최대 3개 적으면 2개
이렇게 들을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회원님. 네. 다음 주는 5거래일 풀로 채웁니다. 그죠? 아, 그래요? 추석까지 연장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 작가님. 네. 여기 우리 회원님들 다 VIP 회원님들이세요. 네. 아, 연휴 없이 풀로 간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한다는 얘기죠. 네. 많이 가입하시고요, 회원님. 너무너무 잘 돼요. 네, 직접 들어와 보셔야 압니다. 1588-048 매일경제 고객센터 1588-048 전화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내일 종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